음. 저는 13장에서는 이제 델리에서 실란까지 스리랑카까지 인제 가는 행로를 말하는데 그중에서 인제 중국을 향한 시도와 실패 5 장까지 5 번까지 해 봤습니다. 먼저 생각거리는 어 그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드는 생각이었는데 무슬림들은 뭐 희사나 보시, 기부를 되게 중하게 여기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호두 한 알 길거리에 떨어진 호두 한 알이나 포도 한 알을 무심코 이렇게 준 자의 배를 갈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보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음 무슬림들의 어떤 법을 지키고 그 선과 악을 기준을 나누고 어떤 그 선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델리에서 인제 델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쿨이라든지 잘랄리 그다음에 요런 지방을 지나 가지고 다울라바드를 통해서 그다음 깐다하르라는 곳에서부터 인제 바닷길 항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바람이나 쿠카를 지나서 그리고 인도 인제 여기 남부 지방으로 여기 산다부르랑 여기 지방까지 그래서 물라이바르 지방을 주로 인제 여행하는 그 기간을 제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음. 델리에서 쿨까지는 인제 뭐 이슬람력으로 734 년에서 출발해 가지고 출발했다. 2월 17 일에. 그래서 뭐 바야나를 통과하고 쿨이라는 도시를 지났는데 쿨에는 망고 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잘랄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진짜 이븐 바투타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교도들이 하고 인제 격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인제 큰 소리가 잠깐 하원에서 쉬고 있는데 인제 큰 소리가 나갔더니 인제 기습을 당하고 말을 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기습을 당해 가지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뭐 무잎을 먹으면서 견뎠다. 뭐 그다음에 갓잎 같은 거를 먹으면서 이제 잘 도망 다니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요거 사진은 아주까리 이게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 "면화밭에도 숨었다." 뭐 "갈대밭에도 숨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길래 한 2 월에 출발해 가지고 잘랄리에 도착했으니까 한 4-5 월경이었겠다 그러면 그때 인제 목화는 흰색 소문 많이 봤는데 그 나무 어떤 모양인가 좀 궁금해 가지고 했었고요. 아까 기원 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에피소드를 보면서 미리 인제 예언했던 그 현인이 네가 인도에서 인제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정말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인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달샤드라는 그 깔불 파이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인제 쿨시에 있는 동료를 만나게 돼 가지고 어 이제 다행히 계속 여로를 인제 이어가게 됐다는 점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시에서 다시 만나 가지고 부르주브라까지 인제 연결 시도 이행 어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쿨에서 아바드까지에서는 뭐 낀나우즈 같은 경우는 설탕이 델리에도 수출지 정도로 많이 이제 수출이 많이 생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이야를 이용해서 이브마트타가 그동안 이 여행을 이어왔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인도에 오면서 역참을 저희가 앞에서도 인제 공부했었잖아요. 역참을 이용해서 여정을 많이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울이라는 시에서는 역시 인제 장수하시는 150 살의 샤이를 만나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40 일간의 40 알의 대추 야자로 이제 독거정진을 하시는데 이것도 심지어 남았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마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인제 이번 주에 여성들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마르의 여인들이 참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 마르흐나 뭐 알라부르 같은 경우는 "이슬람 보호를 받는 이교도들의 도시다. 마르는 요새화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밀이 되게 뭐 풍족해서 델리까지 수출할 정도였다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고요. 칼리루르 같은 경우는 쿠알루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높은 산정에 인제 그 성보를 말하는데 여기는 코끼리와 코끼리 몰이꾼의 석성도 있는 곳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 후에 바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여기서 저희가 쪼끔 정말 신기한 분들 주키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마법사들을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바로한은 그 여러 주변에 인제 이교도들의 도시에 비해서 "여기는 무슬림들의 작은 도시다."라고 말하는 사자가 그리고 게다가 사자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이 사자가 주키아라고 믿고 있다라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음. 그리고 바르한 다음에 카잔나라는 도시에서도 주키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키에 맞먹을 정도의 머리카락을 따고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어 가지고 그 주키아와 마법사 그다음에 여러 미신들 요런 것들이 나오는 좀 부분이었습니다. 음. 그다음 다음 도시로는 뭐 잔디리 쥐아르가 있는데 그 쥐아르 같은 경우는 밀이 약간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뭐 필 밀과 필발이 델리까지 운반된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특징으로는 쥐아르부터 델리까지의 어떤 그 거리를 표현하는 그 주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행자의 위치나 그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수박 에피소드가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인제 그 술탄이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부분에 나중에 마하바르라는 곳에 인제 원정을 왔다가 여기 부분에 수박을 인제 진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박을 맛보고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다."라는 에피소드도 같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음. 그리고 우자인을 거쳐서 다울라 아바드라는 이제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여기는 거의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델리와 비견될 정도로 넓은 부지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울라 아바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구역이 형성이 되는데 다울라 아바드는 술탄과 이제 군사들의 주둔 지구, 그다음에 카타카라는 곳과 두아이키르 성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세 구역으로 크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두아이키르 성보는 요새 구역으로서 이제 암석으로 만들었는데 평지에 여기는 진짜 고양이만한 쥐가 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가지고 와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꾸툴루한이라는 그 인도 술탄의 교사이기도 하고 대표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저택이 있는데 이에 그 관할 지역을 보면은 걸어서 3 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넓다. 이런 설명도 있어서 관할 지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마을로 아바드 지역의 주민은 마라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인제 여성들이 예쁘다고 인제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교도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특히 보석상 사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와 석류가 1 년에 2번 결실 정도로 이제 그 수확도 되게 좋았고요. 여기서는 특히 그 아바드의 오락시장이라고 하는데 수쿡 타르부라고 하거든요. 그 목요일 신시 예배가 끝나면 술탄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고 특히 시장 한복판에 화려하고 큰 돔이 있었는데 그 금식월에 타라이브 예배를 이제 거치면서 어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설명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각 하원에 이 가수들이 쉴 수 있는 뭐 그런 장소도 따로 마련될 정도로 어 굉장히 요런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다울라 아바드에 이어서 뭐 나자르바르 그다음에 샤가르, 킴바야 그다음에 카와를 거쳐서 인제 깐다하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음. 깐다하르 같은 경우는 술탄 잘란시의 구역 그 다른 지역이 인제 이교도 그 특히 이 깐다하르 같은 경우는 잘란시가 이교도인데 술탄 잘란시의 구역이고 이슬람의 치하에 있지만 이슬람의 치하에 있고 인도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깐다하루에서 인제 설명을 쪼끔 보면은 그 뭐 인제 배를 타고 인제 바닷길을 이용을 했다 보니까 그 뭐 굉장히 많은 구수와 전사들이 타 가지고 이동을 했다. 그다음에 뭐 그 전투 시에는 노젓는 사람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지붕을 씌울 수 있는 큰 배였다. 그 배의 크기나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깐다하르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바이란 섬 무인도의 바이란 섬을 거치고 그다음에 꾸까를 지나서 이제 산다부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에 우리 앞에서도 바다일류나 거기서 본 것처럼 현 고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죽기야가 나오는데 어 불교가 되게 성행했던 지역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불교 사원에서 수행을 하던 그 주키야인데 그 지역에 인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교도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슬림임을 감추고 있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븐 바투타는 이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희사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슬림임이 틀림없다.'라고 인제 주고받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산다바르를 거치고 흰나우로 지역 인제 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대형 샘박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만에 위치해 가지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기가 굉장히 좀 길어 가지고 그 우기 기간에는 어부 이외에는 출항을 못할 정도로 풍랑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샤피이아파에 속하고 그다음에 신앙심이 돈독하고 바다와 싸우는 강인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여기서도 의복이 쪼끔 다른데 인제 모든 연해 지방의 여성들은 바느질한 옷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한쪽은 허리에 묶고 다른 한쪽은 머리와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의복을 입는다라는 이제 의복이 쪼끔 다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주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해상 교역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항구 도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네. 그다음 여기 부분에서는 물라이바르 지방이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정리해 봤는데 현재로는 말라바르라는 그런 곳을 말하거든요. 근데 인제 물라이바르 지방은 인도의 후추의 산지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약 기원전 뭐 2000 년부터 사용할 정도로 인제 후추를 오랫동안 인제 키워 왔고 뭐 역사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의 어떤 람세스 2 세가 그 염을 하는데 거기에 콧구멍에 후추 알이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향신료로서 유럽이나 인제 이런 곳에 후추가 되게 중요한 교역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추 같은 경우를 그 후추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 가지고 후추가 보통 저는 인제 알로 이렇게 봤는데 뭐 이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제 "후추나무의 열매가 거의 포도송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진짜 찾아보니까 거의 포도송이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잎사귀의 모양은 약간 말기 같았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쪼끔 찾아보았고요. 이거는 15 세기 인제 16 세기 정도에 포르투갈이 그 캘리컷 항구의 모습이거든요. 포르투갈이 인제 인도의 그런 교역을 독점하면서 나타내는 그 16 세기의 모습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몰라이바르 지방을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는 산다브루로부터 카올람까지 지도 잠깐 보시면은 산다브루가 여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올람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 이 전체의 부분을 걷는데 한 2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여기 부분이 물라이바르 부분이고 나중에 인제 저희가 14 장에서 할 부분이 마하바르 부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녹음이 우거진다." 그다음에 "반말마다 나무집이 한 채씩 있다." "집안에는 석대가 있다." 특히 또 "우물도 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이 지방의 특색으로는 되게 무슬림을 존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하지만 그들의 인제 관행으로는 집안에 무슬림을 들여 놓지 않고 그들이 쓰는 식기에도 음식을 담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이아에 비해서 인제 여기 부분 인도 부분은 역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인제 여행자들이 그 인제 숙소를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역참을 묵어 가고 그다음에 인제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곳을 이용했습니다. 재밌는 것으로는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제각기 하원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 뭐 하원 속에 묻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하원과 하원이 이어지다 보니까 길이 그 사다리를 놓고 하원을 넘어가서 다른 하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길을 여정을 이어가는 에피소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안전한 여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호두 한 알이라도 훔칠 경우는 바로 사형에 처하고 굉장히 죄인에게 엄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이게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라 무심코 진짜 주웠는데 그렇게 사형을 가한 정도라서 그 부분이 '어이구 이거 너무 가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라이바르 지방에는 모두 12 명의 술탄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기 아부사르르라는 곳은 그 인제 여기 보시면은 물라이바르 지방의 거의 첫 번째 도시라고 인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네. 거기부터가 인제 뭐 "물라이바르 지방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파카누르, 만자루루, 힐리, 주루파탄 이런 곳들 도시를 이제 지나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좀 봐둘 만한 곳은 황구걸리라는 게 있는데 파카누르 같은 경우는 모든 선박이 이곳에 정박했을 때 지방 아미르에게 꼭 예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 관행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관행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입항하게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거나 네 요런 사항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자루루 같은 경우는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성 밖에 관상이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자루루는 특히 물라이바르 지역에서 가장 큰 후미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뭐 페르시아, 예멘 항구 도시다 보니까 페르시아, 예멘 그런 상인들이 상륙해서 후추와 생강 이런 부분 물건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 두르파탄 같은 경우는
그 다르와트 샤하다라고 신앙 고백사라고 인제 이걸 하는데 여기에 그 나뭇잎을 봤더니 원래 무슬림이 아니었는데 나뭇잎에 적혀 있던 아랍어를 알고 있던 그 어떤 그 선조가 그 뭐 "알라가 유일하다." 뭐 이런 것을 직접 목도함으로써 그분이 나중에 인제 그 "무슬림으로 전향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많이 들어본 캘리컷, 현재의 캘리컷이고요. 깔리크트라는 도시인데 이제 이 깔리쿠트가 물라이바르 지방의 가장 중심 도시고요. 중국이라든지 마할, 예멘, 페르시아 상인들이 모이는 정말 세계적인 항구 도시죠. 그 이븐 바투타는 특히 이 지역에서 중국으로 떠나려고 세 달을 체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제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크선 설명도 나오길래 한번 저희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정크선이 가장 인제 큰 것을 중크라고 하고 중간 크기를 좌우라고 하고 가장 작은 것을 카캄이라고 한다. 정크선 사진을 좀 찾다가 보니까 좀 지역에 따라서 중국에서 자이툰이나 신칼린에서 인제 배가 건조돼서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북부 지방에선 사선, 자이툰 지방 복건성 주변에서는 복선, 그다음에 광동성 신칼린 부분에서는 광선, 그다음에 뭐 저장성 근에서는 조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양이 조금씩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크선의 크기가 뭐 4 층의 가판이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선반이 선실도 있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중국의 북쪽 지방의 그 배의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 복선 이렇게 인제 그 자이툰의 배 모양 쪼금씩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돛은 보통 3 개에서 뭐 12 개까지로 인제 되게 크기가 다른데 이게 정말 대복선이라고 할 정도니까 12 개의 모두 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배를 말합니다. 어딘가 중국의 광동성이 어딘가 궁금해서 지도 쪼끔 갖고 봤는데 푸첸성이 지금이 인제 그 복건성 자이툰 지방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광둥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 배울 건 인제 상하이 저장성 여기 아래 부분이 인제 상하이 부분의 그 도시를 이제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음. 캘리콧에서 되게 인제 여러 개 중국에 가려고 인제 했는데 좀 실패하기도 하죠. 그리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인제 처음에 큰 배에 정크에 타려고 했는데 칸이 모자라서 작은 배를 타게 됐는데 자기는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하고 시종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인제 기다려 타려고 했는데 결국 풍랑이 일어 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동행들과 하고도 헤어지게 돼 가지고 동행을 만나려고 뭐 쿤자카리와 카올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다시 갔다가 결국은 동행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깔리쿠트로 돌아오고 다시 흰나우루로 그러면서 인제 3 개월간 흰나우루에서 인제 3 개월 독송도 하고 40일 정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흰나우루에서 그 술탄 자말루틴과 인제 산다부르를 우리가 '이교도를 좀 정복을 해 보자.'라는 인제 '성전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특히 술탄이 352 척을 준비해서 이제 산다부르로 다시 인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차로 지도에 나와 있는데 1 차가 743년 5 월부터 8 월까지 인제 머물렀다. 이때 체류했다. 그러면서 다시 인제 체류하면서 흰나우루와 깔리쿠트로 다시 돌아갔다가 여기서 인제 그 동행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흰나우루와 산다부로 2 차로 인제 들어갔을 때 744년 1 월부터 4 월까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산다부르에 갔을 때는 인제 이교도들이 점점 다시 보복을 하려고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른 나와서 다시 깔리쿠토와 깔리쿠토로 돌아옵니다. 깔리쿠토에서 중국으로 결국 가기 위한 지바툴 마할레 제도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뒷부분에 13장의 뒷부분 진지 선생님이 해 주실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일단 자 울렁울렁 거려보기. 여기 보나 쌤이 하신 부분에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얘기. 자기의 기행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고런 부분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마을 제도네요. 그 재료는 부분은 마을 제도하고 신란으로 이제 이분바투타가 가는데요. 이제 전체 여정에서는 여기 아래 인도 여기 왼쪽 아래라고 해야 될까요? 스리랑카 있고 왼쪽이 이제 마을 제도. 지금 우리가 몰디브라고 알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나 봐요.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을 제도로 들어가게 되면 마을 제도가 세계에서는 약 2,000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한 1,000 몇 개라고 하고
그리고 뭐 한 책의 설명에 따르면 100개의 섬은 한 둥근 한으로 되어 있고 한쪽이 이제 문 같은 입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고 현지인의 이제 그 도항 하에서만 다른 섬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섬들이 이렇게 가까이 이웃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저 멀리 그 나무가 보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 항로를 조금이라도 잘못 설정하면 되게 엄한 데로 가고 바람으로 인해서도 처음에 항로로 잘 못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바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은 모두가 신앙심이 두텁고 청량한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원래는 이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어떤 일화로 이래가지고 무슬림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섬이 되게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술탄이 거주하고 있는 마할 섬이고요. 여러 섬 중에서 사이드만 용수가 가능하고 다른 곳은 용사가 전혀 안 되고 뭐 발리부르, 칼루스 뭐 섬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구역들마다 푸르닥이라고 하는 지정관이 이제 거기를 이제 관리라고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 마을 제도, 이 몰디브가 보면은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점들이 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약간 회색으로 된 게 라군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 분집이고 여기 말레라고 이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의 그러니까 여기 당시의 마할이고 마을구역이고 지금의 이제 말레 수도 맞나? 공항에 갈 때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말레의 옛 금율 사원이 여기 왼쪽에 이 모습이고 새로 지은 어떤 또 사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융 사원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안 가지고 왔어요. 한참 기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마을 제도에 처음 이제 아부 바라카트 알 바르 말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여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쳤죠. 그 사람의 무덤이 있나 봐요. 이 무덤이 여기를 이제 여기 가서 참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을 제도에 가면은 뭐 주식은 소굴 마스라라는 물고기이고 그리고 야자수도 많이 먹고요. 야자수는 뭐 즉 식용유 밀당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자본식품 뭐 이런 재료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는 식사도 되게 율법대로 하고 사람들의 신체가 되게 약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섬을 지키는 거는 오로지 그 기도로만 하고 그리고 이 제도에 있는 거를 이제 누구도 외지인이 낙탈하게 되면은 돌아가는 길에 뭐 어쨌든 신당을 맞거나 해가지고 죽게 된다, 빗살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마하툴 제도 사람들은 깨끗하다는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청결하다.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기 전에 발을 꼭 씻고 닦고 들어간다는 설명도 있었고 다 맨발인데 맨발로 다 다닌다는 것이 있었고 이 손끝을 던지면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술탄한테도 그리고 재상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손끝을 던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인상 깊었는데 이게 그 종교 인류학 그 유나 쌤이 연재해 주시는데 유나 쌤의 글 중에서도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모습이 있거든요. 유나 쌤도 가방에 항상 천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곳이 이렇게 이슬람 문화가 있는 곳이지만 이전에는 이슬람이 힌두교인지 불교인지도 이전에는 힌두교인지 제가 지금 기억에는 불교인가 이렇게 믿었던 곳이어가지고 이게 이슬람 문화가 아니고 그 전에 남아있는 문화랑 또 지금 유나쌤 가고 계시는 곳이 인도 불교 문화가 있는 곳이 불교랑 힌두교가 있는 곳이니까 그게 좀 같이 짬뽕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외래선 맞이하는 것도 좀 특이했는데 가서 야자를 주면은 그 집의 투숙객이 이제 그 사람이 된다고 하고 그 집의 투숙객이 되면은 그 여주인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먹는 거하고 생각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반다르라고 하는 거 국고 수입인데 선상의 모든 화물을 국고 가격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거 나라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받아서 그걸로 수입을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네. 도자기를 받아서 닭을 한 대여섯 마리 준다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아까 전에 나올 때 그 깜바르라고 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그 노끈을 만드는 거에 무디러가지고 이걸로 배를 이제 꿰맨다. 못으로 이렇게 만든 배는 돌에 부딪혔을 때 그게 못이 깨지면서 배가 그 구멍이 나거나 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깜바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배를 꿰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가비를 화폐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달림 인류학도 해주실 때 많이 얘기 나왔던 그게 개오지라고 네, 하는 이 두 개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섬마다 하나씩 사원이 있고 다 목조 건물이고 집도 목조 건물이고요. 마을대도 여성들이 재밌죠. 아까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머리하고 이제 상의를 가리지 않고 이제 아랫부위만 가리고 그리고 좁은 곳으로도 가정 부위를 자청해가지고 하고 남자의 시중을 두고 아침에도 뭘 남편이 나가기 전에 뭘 발라주고 이렇게 막 단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팔찌, 발찌, 목걸이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혼이 쉽게 이혼하고 이제 섬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남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혼인을 하고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이혼을 한다. 그리고 지참금이 적기 때문에 결혼이 쉽고 그래서 결혼도 쉽고 이혼도 쉽고 몰디브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신혼여행이 1위인데 그러네요. 결혼도 쉽고. 가장 높다고 몰디브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몰디브는 일부 닫혀진가 봐요. 오, 그렇게 그래요.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부 허허허허. 닫혀져가지고 이혼도 많이 많이 하고 하네.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아까 나왔더니 그 아라케트 알바르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마그리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바투타도 마그리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바투타를 이제 나중에 더 환대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섬에 있던 이제 마귀를 물리칠 어떤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술탄이 이제 이슬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행자였기 때문에 이제 세입의 3분의 1 여행자에 대한 찬조국을 할당하는 그런 이제 그 관습이라고 해야 돼요. 풍습도 생기게 됐죠.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 점을 말하기를 하디자라고 하는 여자가 숙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남편이 압둘라는 이 사람이 재상이죠. 외진을 이제 만날 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천을 두 끝을 가져가가지고 아련전에 가서 인사를 하고요. 술탄이 재상인 술탄의 이제 수석 대표이기도 하고 법관의 권력이 좀 되게 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탄의 명보다도 더 엄하다. 그리고 세계의 섬을 체육으로 소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분 바투타가 이곳의 법관이 되죠. 뭐 대신으로는 뭐 설교사, 사사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죄인은 감옥이 없고 목조 건물에 그냥 화물청구로 쓰는 목조 건물에 감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분 바투타가 마을 제도에 이제 남게 되는 결혼을 여러 번 하고 하면서 남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분 바투타는 마하바르로 가서 그 다음에 사란디브 갔다가 이제 반달라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분 바투타의 목적지는 여기였는데. 이분 바투타가 법관인 걸 알게 되면은 너를 이제 남게 할 거니까 이제 법관이라는 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신신당부를 하는데 결국엔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여기에서 법관으로 이제 머무르게 되고 결혼도 4번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남아있기로 하면 조건을 제시하는데 진짜 이분 바투타 저는 이제 이분 바투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처세술이라고 해야 되나? 인계부분이 정말 뛰어나다 생각도 사실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재산만 말 타고 다니는데 나는 못 걸어 다닌다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무관들이고 그리고 재산이 이제 이분 바투타가 마그리브 사람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해서 되게 환대를 하죠. 그 이분 바투타도 그거에 대한 이제 고마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알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분 바투타는 그래도 이곳을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에도 한번 결심을 했다가 주저앉긴 하는데 떠나야겠다. 나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상이 이분과 뜻한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내주죠. 뭐 먹을 거리도 음식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좀비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내주고 결혼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한번 넘어가면 그리고 이분과 뜻다 결혼하는 거 먼저 결혼을 하는데 이제 여술탄의 계모 그러니까 근데 선친이라고 하는 게 동생이 이제 원래는 앞에 왕이었잖아요. 동생의 후궁인 건지 아버지의 후궁인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여술탄 이제 계모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아흐마드
손자인 손자하고 손자의 딸하고 이제 결혼하고 대신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샤하부딘이 바로 이 여술탄의 동생이죠. 스라에 있던 여성하고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압둘라의 전처의 딸 라비바하고 결혼하게 되죠. 이 여자를 자기가 가장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하고 사이도, 그리고 섬사람들하고 사이도 조금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법관이 돼가지고 바투타가 한 거는 그 이혼녀가 휴처자의 집에 남아 있는 거를 이제 못하게 그거를 하고, 예배도 꼭 지키도록, 그리고 이맘하고 무아친 이제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이거를 지키도록 할 때 되게 그 형벌을 좀 엄하게 내린다는 느낌도 받긴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섬의 어떤 그 관습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성이 옷차림은 잘 안 된다, 이 집도. 그리고 내가 입히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입던 사람도 입혀놓으니까 되게 이제 보기가 흉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압둘라 전처 딸 라비바하고 결혼해가지고 대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그리고 재상한테 하는 것처럼 압둘라한테 인사하면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이런. 그래서 이제 이 훈바투타의 말에 의하면 재상이 자신을 되게 환대했는데 그게 변심을 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이 훈바투타는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훈바투타의 초심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이 훈바투타의 관점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훈바투타가 나갑니다. 서중에서 한 명은 이혼하고 한 명은 이제 뭐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애는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섬을 일단 나가는 여정이 이렇게 조금 그려지고요.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서 이제 몰루크 섬에 또 체류해가지고 두 여인하고 이제 결혼하는 얘기도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선주가 여기 있기도 하고, 나중에 또 같이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745년 4월에 몰루크 섬을 떠나가지고 이제 실론으로 넘어가는데, 실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스리랑카고요. 원래는 3일의 여정인데 한 9일을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데가 아담의 산이라고 하는 그 아람 발자국을 탐방하러 가는 그 순례라고 해서 수행하는, 이게 조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거 루비가 이제 호수에마다 루비가 엄청 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왕은 네, 그렇죠. 루비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다 루비 장식을 하고, 술탄 수녀들은 머리에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엮던 루비 장식품을 하고 있고, 술탄의 토끼들이 7개 루비가 있는 루비 하나가 엄청 크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게 루비. 네, 이 신란 섬에서 이제 사란디브로 가는데, 이 사란디브가 가운데 있는 아담의 산이죠. 아담의 산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스리랑카고 여기쯤에 아담의 산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정말 뾰족하게 솟아 있어가지고, 당시만 해도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대요. 가장 높은 건 아니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유출할 때 이 그림자가 정말 원뿔 모양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담의 발자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죠. 바바의 길과 마마의 길이 있는데, 험한 바바의 길로 가서 마마의 길로 나오는 길이고요. 여기에서 한 3일 정도 묵으면서 발자국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참배하고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얽힌 뭐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 아담의 발자국이 여기 책에서는 그 아담의 발자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아담에만 여기가 스리랑카에서 불교에서는 여기를 신성시하고 힌두교에서도 여기를 신성시하고 모든 종교에서 이 장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발자국으로만 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직 중국을 못 갔지만 너무 재밌고, 자, 오늘 이 긴 여정에 대해서 지니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네.
뭐 뭘 어떤 써야 되나 이제 뭘 그게 써야 걱정. 되나 인상적인 얘기도 좀 더 해주시고요. 인상적인 게 있어요. 마을제도 되게 모티브 되네요. 같은 거 진아 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슬람 중심지에서 있다가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권위주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슬람 정말. 문화권 내에서는 경건한 법학자 뭐 이걸로 보였거든요. 거기 음, 문화권 내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신실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단정하구나 생각했는데 나와서 품평하고 너희들 뭐 하냐 이런 거 안 된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권위주의적이다라는 면이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아, 그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또 부분을 써보시죠. 네.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메커니즘을 보면은, 저는 이분 바투타의 이 13, 14요 여행이 인도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바투타에 대한 평가가 인도왕이랑 가깝대더라라는 소문을 좀 끼고 가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바투타를 사람들이 쳐주는 거는 저기 그 탕헤르에서 왔어. 뭐 요렇게 그다음에 메카에도 가본 적 이런 거보다 인도를 중심으로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이분 바투타의 권위 의식은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잘난 척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잘난 척이 나오냐면은 이건 지금 인도왕을 조금 등에 입은 잘난 척이랄까? 해서 권위가 나오는 건데 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해 보면 이거는 재밌게 쓸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아주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 놀라운 게 인도왕 앞에서는 꼼짝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자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심으로부터도 인도도 너무 먼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성전하고 막 아무 맥락 없는 데서 폭력을 쓰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번에 읽었던 것 중에 술탄이 계제식 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뭐 얘는 지키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을 때는 그 경건한데 그 바깥의 인도에서도 그런 권위적이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인도왕에 대해서 뭘 말을 못하고 근데 인도왕을 기준으로 그 외부에 가서는 이슬람이 원래 이래야지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돌아가는 작동 방식이 흥미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정리를 잘하면 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잘난 척 하냐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잘난 척을 하는, 이게 되게 좋네요, 그 포인트. 그, 누가 잘난 척을 하냐면, 1등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2등이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등 친구들? 1등 친구인데 2등 앞에 가서 길을 못 펴내가 10등짜리 앞에 가서 잘난 척을 하는 이상한 인간 심리를 알 수 있는, 어디서 잘난 척을 하나. 1등이 꼬부인 거. 1등의 꼬봉 주제에 2등 앞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 해놓고 1등의 꼬봉인데 2등 앞에 가서는 찍소리 못 해놓고 10등 앞에 가서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들. 근데 되게 좋네요. 그거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이게 되게 근데 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옷 고쳐 입으라고 이런 게 갑자기 왜 그러네. 이게 되게 재밌네요. 되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본인이 되게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느낌도 좀 있고. 그거 쓰자요, 그거. 타자 의식의 코너에 아주 좋네요. 문화쌤 어떠십니까? 12장부터는 이렇게 뭐 조금 뭐 듣다가 사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되게 너그럽고 이제 막 회사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가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결혼도 정말 많이 하시고 뭐 매일 밤 다른 여성을 찾아가고 뭐 이런 개인사들이 조금씩 나와서 되게 재밌었고 그런데 특히 마을 들었어. 제도가 진짜 흥미롭. 그, 뭐지? 그 배를 타고 마을제도도 가고 신란섬도 가는데 그 섬 모양이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신란섬은 진짜 어, 무슨 사파이어 보석처럼 그래. 덩어리인데 얘는 막 군도인데 선생님 아까 군도를 중요시하는 철학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할까?
그런 아, 군도는 정의가 쪼개져 있어. 뭐냐면, 예, 예. 아, 군도가 궁금하다. 군도, 예, 막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그런 걸 보신 건가? 군도는 그 제목이 원자력 시대의 철학인가요? 그 인문서에서 번역한 그 책에 있는데요. 그분 고이치로라는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연결 불가능한 관계. 그러니까 다리가 없다가 기본 개념이 다리가 없다가. 섬에 다리를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섬이 만약에 2,000개다일 경우에 이 2,000개를 원웨이로 달릴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이 안 된다. 이 모두를 묶는 단일한 구심은 없다. 그래서 군도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인류학에서 파쇄적이다. 파쇄 이렇게 계속 부서져 간다. 아나키즘의 원리로 요거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데이비드 그레이버 선생님도 파쇄적이다. 중심이 없는 건 아닌데 끝에서 계속 부서져 가지고 중심의 힘을 계속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에서 요런 공동체 문제 군도는 중심이 결코 서지 않는다. 어딘가는 다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로 이렇게 안 묶인다. 근데 단일한 하나의 섬이다 있잖아요. 신란섬. 그걸 두고 섬이라고 안 그러죠. 크고 하나다라는 거는 그 하나가 우리가 정말 큰 대륙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얘를 섬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그냥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엄청난 땅이죠. 그런데 군도는 다리가 없다. 다리를 안 놓는다. 그런데 그런 모델로 마할 제도를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설쳐되는 이분 바투타가 있네요. 근데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랄까. 그런 식으로 재밌는 부분이고 마할 제도를 유나 쌤이 한번 써보시죠. 여기서 왜 이렇게 권위적으로 되느냐. 오키도키네. 그러면 이게 타자론에 있어서 이상한 그 복귀가 있는 거, 복귀가. 막 이방인처럼 돌아다니다가 그게 아니고 갑자기 자기가 이슬람의 대표자가 돼. 1등의 꼬봉이었는데. 이게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많이 보셨죠? 본토 가면은 씨알도 안 먹힐 얘기 여기니까 막 하네 뭐 이런 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래가지고 저희 마할제도 좋네. 요거를 넣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조금 얘기를 더 진전시키는 종합편을 해보도록 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쌤이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